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6월 11일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의 호위무사 3인방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직 청와대 참모 셋이 수령을 옹호하는 총폭탄이 되겠다는 결사 보위태세로 덤벼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정말 오늘 코미디 같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 행사장에서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그 한마디를 가지고 전 현직 청와대 비서관 4명이 정말 발끈하며 들고 일어나서 진중권 한 사람을 공격하는 정말 웃지 못할 굉장히 유치찬란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 공방 내용이 사실 참 너무 웃겨서 좀 웃으시라고 이 영상을 올립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발단이 된 것은 진중권 교수가 전날인 10일 국민의당 초청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서 한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의 온 국민 공부방 세미나에서 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아니다. 저는 요즘 노무현 전 대통령 연설문을 보는데 이분은 정말 참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느끼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그런 것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청중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조국 그리고 윤미향 사태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서 대중 독재를 심화시킨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대통령은 큰 변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남이 써준 연설문을 그냥 읽는 것이고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해준 이벤트를 하는 의전 대통령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미향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읽었는데 읽혀지는 게 없다. 저도 그다지 대통령 비판을 잘 안 합니다.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대통령은 참모들에 의해서 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중권 교수의 이날 발언이 있었던 10일 밤부터 전 현직 청와대 비서관 4명이 연달아서 진중권 교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여러 많은 발언 중에서 어떤 발언에 꽂혔냐면 대통령이 남이 써준 연설문을 그냥 읽는 것 같다라고 한 그 발언 하나에 꽂혀서 아주 집중 포화를 합니다. 자, 먼저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된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죠. 자, 윤영찬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까지 첨부하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자기가 보지 않는 사실을 상상하는 것은 진중권 씨의 자유입니다만 그걸 확신하고 남 앞에서 떠들면 뇌피셜이 되죠. 남을 비판하고 평가할 때 꼭 참고하십시오. 저는 직접 지켜봤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면서 어떤 사진을 올렸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문을 고치는 이런 사진을 마치 인증하듯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윤영찬 의원의 이런 공격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승찬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대체 진중권 씨는 무엇을 보고 누구에게 들은 것일까? 라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우규 전 청와대 연설기획 비서관이 나서서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라고 거듭니다. 진중권 씨가 행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이 써준 연설문을 그냥 읽는다, 별 철학이 없는 것 같다 라면서 지나가듯 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청와대 비서관 전직 3명이 나서서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굉장히 발끈한 모습이죠. 자, 이에 대해서 진중권 씨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유치하기는 내 말을 앵무새처럼 남의 글을 그대로 읽는다는 뜻으로 이해한 모양. 원고 교정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애초에 연설에 자기 철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인용할 게 없죠.
내 식구 철학과 양념 발언 빼면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연설문을 보세요. 그분들의 치열한 고민의 흔적, 평생에 걸쳐서 형성해온 철학을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대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는 빠져 있는 것이죠. 친구는 참 잘 두셨는데 참모는 좀 잘못 두신 듯. 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네, 윤영찬 의원에 이어서 2명의 전직 청와대 비서관까지 나서서 비판을 하자 진중권 씨는 다시 한번 글을 또 올립니다. 자, 이런 글입니다. 작심을 하고 한 발언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한 얘기, 그냥 흘려 들으면 될 것을 전직 청와대 참모가 셋이나 덤벼드네. 이들이 발끈하면서 슬쩍 빼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즉, 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요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을 찾아 읽는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통째로 가려버리고 연설문 문구를 수정했니 안 했니로 슬쩍 논점을 옮겨버린 것이죠. 즉, 통치 철학의 문제를 원고 교정의 문제로 바꿔놓고 우리 각하도 교정을 했으니 철학이 있다라고 맹구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증샷까지 올려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멍청한 문바들에게나 통할 허접한 기술을 선수에게 걸고 들어오면 곤란하죠. 즉,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는 철학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비판을 한 것인데 이것을 뭐 원고 교정을 했니 안 했니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고서 엉뚱한 비판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대통령은 철학의 빈곤, 참모들은 지능의 결핍.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과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도 둘 사이의 질적 차이를 못 느낀다면 참모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모자라는 문해력을 충성심으로 보충하겠다는 것인지 참모 셋이 거의 수령을 옹호하는 총폭탄이 되겠다는 결사보위의 태세로 덤벼드네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세 분의 수준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연설 비서관을 지냈던 분과 비교해 보세요. 그럼 수준 차가 확연히 눈에 들어올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아유, 저 수준으로 대통령 연설문을 썼으니 점점점. 네, 굉장히 또 조롱하듯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자 약 1시간 후에 윤영찬 의원이 이런 글을 올립니다. 진중권 관심 전략에 넘어가 죄송하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뭐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진중권 씨 또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렸을 때 관심을 못 받고 자랐나? 왜 저렇게 관심에 관심이 많지? 저 관심에 아무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 그 관심 너희들 다 가지시고 나한테 관심 끊으세요. 전직 지방대 교수, 척척 석사, 백수가 내는 백색 소음에 웬 관심들이 그렇게 많은지 황송하고 부담스럽네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 교수는 한 가지 글을 더 덧붙입니다. 사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던 것은 뭐 진 교수보다도 북한이죠. 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사람답나 했는데 전임자보다 더하다라고 아주 뭐 막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진중권 씨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유유. 자, 이것으로 공방이 마무리되나 했는데 이번에는 청와대 현직 비서관이 등장합니다. 신동호 청와대 연설 비서관이 나서서 이런 시를 올렸습니다.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빈 꽃밭이라는 기형도의 시를 올렸습니다. 시 내용 잠깐 보시면 저렇습니다. 빈 꽃밭, 기형도의 빈집을 기리며 어느 날 아이가 꽃을 꺾자 일군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아이는 더 많은 꽃을 꺾었고 급기야 자기 마음속 꽃을 꺾어버리고 말았다. 꽃을 읽고 나는 운다. 문자향이여 안녕. 그림은 그림일 뿐 너를 위해 비워둔 여백들아. 도자기 하나를 위해 가마로 기어들어간 예술혼이여 맘껏 슬퍼해라. 꽃을 피워야 할 당신이 꽃을 꺾고 나는 운다. 헛된 공부여 잘 가거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시를 올렸습니다. 마치 뭐 문재인 대통령을 꽃에 비유한 것인가요?
네, 진중권 씨의 어떤 비판을 꽃을 꺾는 행위로 뭐 돌려 비판한 것 같은데, 자, 이에 대해서 진중권 씨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답글을 올립니다. 네, 어떤 시를 써서 올리냐면, 아까 빈 꽃밭이었는데 빈 똥밭으로 바꿔서 글을 올립니다. 빈 똥밭, 신동호의 빈 꽃밭을 기리며. 자, 시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어느 날 아이가 똥을 치우자 일군의 파리들이 아우성을 쳤다. 아이는 더 많은 똥을 치웠고 급기야 그들 마음속에 똥을 치워버리고 말았다. 똥을 잃은 그가 운다. 똥냄새여 안녕. 그림은 그림일 뿐 너를 위해 비워둔 여백들이여. 출세 하나를 위해 기와집으로 기어들어간 예술혼이여 마음껏 슬퍼해라. 같이 쌀 줄 알았던 아이가 똥을 치우니 그가 운다. 몹쓸 공부는 잘 가라며. 쌀을 바꿔 똥을 만든 가엾은 내 사랑 똥밭 서성이고 울고 웃다가 울고 마는 파리들아. 똥냄새 나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었다. 추한 똥도 때론 설사똥도 그들의 것이었다. 청결을 향해 걷는 길에 아이는 결국 청소하다가 지쳐 주저앉았지만 똥을 잃고도 파리들은 울지 않는다. 똥쌀 놈은 많다며 울지 않는다. 아이는 문득 기형도가 불쌍해졌다. 네, 죄송합니다. 계속 그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그러나 이게 뭐 시로 올렸기 때문에 그대로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무리하는 글을 이렇게 올립니다. 질의 응답 시간에 지나가면서 흘린 얘기에 단체로 난리를 치니 그 자체가 하나의 징후입니다. 전직 참모 셋에 현직까지 나서서 타부의 존재를 상기시키려는 것이죠. 이 나라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엄이 있다는 경고랄까. 그런다고 달이 태양보다 밝아지나요? 구름들이 달을 감싼다고 달이 더 밝아집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내가 심하게 비판했어도 추석날 나한테 선물 보내줍디다. 안동소주 한 병에 멸치 한 봉지, 자필 서명이 든 조그만 카드와 함께. 그게 정권의 격조이고 그게 대통령의 품격입니다. 네, 진중권 교수의 생각에 뭐 100% 동의할 수는 없는데요. 자, 문제는 지금 이 청와대 참모들이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참 유치한 모습이죠. 지금 이것이 이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 소위 말하는 대깨문 문바들이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마치 북한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정권과 민주당은 우리 달림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그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어 하는 이런 분위기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지금 북한으로 보내지는 삐라 살포도 법으로 금지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틀어 막아서라도 그 어떤 비판을 다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가 지금 여러 법안 발의라든지 앞으로 여러 정책들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우스꽝스러운 공방이 있었다라는 건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정말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